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30일이고요.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말 특별 시황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이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우가 0.8%, S&P 0.83%, 나스닥은 0.7% 가깝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업들의 실적 추이는 아주 좋아요. 네, 잠깐 뭐 분위기 한번 좀 살펴보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대부분 다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컨센서스를 상회했을 때 오른쪽에 검정색이 컨센서스입니다. 예측.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게 확정 발표 수치가 되겠는데, 빨간색에 넣은 것은 컨센보다 높았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컨센보다 낮게 나왔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거 이제 시가총액이에요. 네. 그날 맨 위에 기록한 기업들이 총 1위. 그러니까 그날 당일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B라고 나오는 거는 달러거든요. 네, 빌리언이죠. 빌리언. 네, 빌리언 단위가 되겠고요. 1빌리언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미국 돈으로 10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뭐 환율 1,300원대 하게 되면은 1조 3천억 정도. 1빌리언이 1조 3천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쭉 보시면은 대부분 B죠, 대부분 단위가. 근데 이제 쭉 내려보면은 테슬라도 네, B로 나오죠. 근데 이제 쭉 내려다 보면은 공룡이 나오죠. 여기. 예. 지난 이제 4월 25일날 이 구글, 모기업,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T죠. T는 뭐예요? 트릴리언이죠. 트릴리언은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환율 1,300원 적용하면은 1,300조 정도. 엄청나죠? 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빨간색이다라는 거예요. 네, 발표한 기업들의 거의 80% 이상이, 빨간색으로 나오죠. 대부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시적 분위기 너무너무나 긍정적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지수가 올라가면, 미증시가 올라가면, 야, 우리나라도 올라가겠구나 라고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기보다는 미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증시가 오르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네. 지금 차트만 봐도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대표 기술주 성장주 지수인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정고점 부근이에요. 그죠? 차트가 지난 2월달까지 쭉 올라갔다가 한 달 정도 가깝게 계단식 조정을 거쳤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갔는데 그 이후로 추가 상승이 없이 박스권이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그죠? 하지만 우리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달부터 계속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2023년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 지수는 글로벌에서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이 1등이었습니다. 네. 대신에 가장 많이 빠진 지수는 또 코스닥이 1등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었었죠. 그죠, 여러분? 나스닥과 코스닥이 거의 글로벌 탑으로 아마 빠졌을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모든 증시가 항상 똑같이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거. 네. 여튼 나스닥이 이제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저항대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보시면 현재 나스닥이 위치한 구간 딱 눈에 띕니다. 자, 작년 6월 달에 지지를 받고 급등, 그 다음에 급락했다가 6월 달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으나 여기서 부딪히고 빠지죠.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또 한번 올라왔으나 부딪히고 빠지고요. 2월 초에도 역시나 부딪히고 빠지고요. 4월 달에도 여기를 계속 부딪혔는데 결국 돌파에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여기서 이대로 바로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한번 기대는 걸어볼 수 있는 자리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가격대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네, 전 이걸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는 두드림 기법이다. 드림.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전고점 돌파에 대한 꿈을 꾼다라고 해서 제가 두드림, 돌파에 대한 꿈을 계속 꾼다. 두드림 기법이에요. 자, 이게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매물 소화예요. 매물 소화.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싶은데 근접할 때마다 계속 악성 매물들 혹은 차익 매물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는 힘을 모아가는 거죠. 에너지를. 매물 소화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악성 매물 한번 소화시키고 또 한번 살짝 눌러주고 또 한번 소화시켜주고 또 눌러주고 또 소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물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두터웠던 매물대가 점점 얇아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야, 매물 이제 얼마 안 나와 하면은 그때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꿈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 가격대를 계속 두드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다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라 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61선, 그 밑에 121선이 깔려있는 거. 이평선 배열이 가장 좋죠, 지금. 과거에는 계속 역배열이었거든요. 역배열은 반대겠죠? 21선이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 61선, 그 다음 121선이 있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가는 이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으나, 이동평균선의 배열만큼은 지금이 가장 좋다는 거죠. 베스트예요. 맞죠? 이때도 어땠습니까? 이평선 배열이 예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제각각이었어요. 21선은 우상향, 121선은 우하향, 거기다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되게 피로도가 쌓였을 구간이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에다가 주가가 몇 번 이렇게 팅팅팅 튕겼기 때문에 피로도도 많이 완화가 됐죠. 체력 보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돌파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래 힘을 모으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만화 드래곤볼 아시죠? 드래곤볼에 보면은 손오공의 원기옥. 손오공 원기옥 어떻게 모읍니까?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원기옥.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적절한 이미지가, 그래요. 여기 있네요. 손오공이가 지구로부터 막 에너지를 자 모아서 큰 원을 만들죠. 이렇게 그죠? 원기옥. 근데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에너지를 빨아들이잖아요. 원기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때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돌파를 위한 어떤 에너지를 축적을 하는 과정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바로 넘어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네.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기대는 걸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바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또 쉬어갔다가 돌파를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저는 넘어간다라고 봐요. 네, 결국.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2022년도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었던 원인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에서 고강도의 긴축을 시작을 하죠. 예. 전례 없었던 초고속 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덕분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거품이 쫙 빠졌던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긴축이 거의 끝나는 긴축 사이클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임박했죠, 그죠? 이제 며칠 있으면 5월 초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25bp 인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결. 거의 뭐 이제 한동안 동결로 가는 분위기로 지금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뭐 전반적인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예. 즉 그렇게 되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특정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쳤을 때 이 A 기업에 어떤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 악재 때문에 주가 빠졌어. 자, 그럼 그 악재가 이제 소멸되면 악재의 효력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원상복귀가 서술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었던 섹터가 어디에? 바로 성장주, 기술주, 얘네가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우, 나스닥, S&P 중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는 바로 나스닥이죠. 자, 퍼센테이지를 볼까요?
최고점 대비 나스닥은 최저점까지의 하락률이 37.7%입니다. 다우는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22% 나오네요. S&P는 최고점 대비 27% 나옵니다. 그죠? 다우 22%, S&P 27%, 나스닥은 37%, 거의 38% 나오죠. 자,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그죠? 예.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는 가장 세게 올라갔으니까. 가장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나스닥은 144% 올라가고요. 다우는 102%, S&P는 120% 정도 올라갔죠. 그죠? 이제 좀 감이 오죠? 네. 나스닥이 다른 지수 대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1등으로 올랐다 보니까 1등으로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1등으로 빠졌으니까 이제 어때요? 바닥권에서 1등으로 올라갈 차례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마침 긴축도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자. 자, 최저점 대비 현재까지 나스닥은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고작 2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죠? 자, 다우는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얼마 올랐어요? 21%. 자, S&P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20% 올라가네요. 20%. 현재 지금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누가 1등이에요? 나스닥이 아주 근소하게 지금 1등이에요. 21.38%. 다우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스닥이 1등으로 빠졌으니까. 거기다 이제 긴축 사이클도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1등으로 다른 지수들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1등으로 올라가야죠. 치고 올라가야죠. 거기다가 다우와 S&P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20월선 지금 돌파 시도도 나왔죠. 이미 돌파도 살짝 거의 뭐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S&P도 보십시오. 그죠? 거의 키스를 했어요 지금. 다우는 이미 진작에 넘어갔었고요. 나스닥만 아직 20월선을 돌파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계속 롱뷰 올라갈 거다라고 뷰를 제시해드렸던 건 지난 1월달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나스닥 간다. 지난 2월에도 3월달에도 계속 롱뷰를 제시해드렸었는데 중기적 관점에서 저는 그 롱뷰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더 갈 거예요. 다만 바로 가느냐 원웨이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눌렸다 가느냐인데 뭐 어찌다가 눌리는 대로 또 다시 올라갈 것이고 이대로 바로 올라가주면 땡큐가 될 것이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 나스닥은 더 간다. 더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지금 주봉 차트 잠깐 보시고 계시는데요. 주봉도 참 예뻐요. 나스닥 보시게 되면 자, 현재의 가격대 잘 보세요. 네. 자, 이 가격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딪히자마자 한 주, 두 주 만에 그냥 급락을 했고요. 여기도 한 주 만에 급락을 했고요. 여기도 한 주 만에 급락을 했고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주 동안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었죠. 부딪히고 빠졌다가 또 부딪히고 또 빠지고 부딪히고 또 빠졌다가 또 달라붙은 거예요. 확실히 예전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돌파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고르시오 하면은 당연히 4번이겠죠. 그죠 여러분?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기옥이다 지금. 에너지 모으고 있다. 두드림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1번, 2번, 3번에 비해서 이때는 힘이 약하잖아. 부딪히자마자 바로 빠졌으니까 얼마나 힘이 약해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 달라붙고 있잖아. 이건 뭐냐면 큰 손들이 주가 빠질 때마다 저점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쉽게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네. 즉 주식은 무슨 게임입니까? 확률 게임이죠. 즉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이렉트로 올라갈지 빠졌다고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결국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 특성상 여러분들 이 가격대가 제가 정고점이라고 했잖아요. 정고점이기 때문에 바로 팍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저점에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하루나 뭐 이틀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좀 깊은 조정이 나온다. 만약에 네, 이런 센 조정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좀 깊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좀 쉬어갈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 그것만 아니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번에 뭐 25bp 인상하고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려진,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죠. 그죠?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다음 주 경제 지표. 이번 주 경제 지표 되겠죠? 보시면은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우리 국내 증시는 휴장입니다. 근로자 날이라서 휴장이고요. 23시에 ISM 제조업 고용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다음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수요일날 ADP 비농업 고용은 이제 ADP 민간 기업이에요. 얘네가 이제 미리 한번 조사 한번 해보는 게 나오는 거고요. ISM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4일날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뭐 25bp 인상 하겠죠? 네,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변수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또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FOMC 회의 직후에 지금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파월이 무슨 말을 했지. 파월 본인만 알겠죠. 본인과 최측근들, 일부 패드 위원들만 알고 있겠죠. 그죠? 네. 얘네들 여기 이 패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돈 진짜 많이 벌 것 같아. 뭐 무슨 말을 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친분만 있으면. 그죠? 네. 파월 할아버지 이번 주에 무슨 말 할 거예요? 물어본다. 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그렇구나. 좋은 얘기면은 미리 롱을 잡아놓고, 안 좋은 얘기면 미리 숏을 잡아놓고. 그죠? 네. 돈 쉽게 벌 것 같아, 얘네들 진짜. 자, 참고로 이제 그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역시 뭐 8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큰 의미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5월 5일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아까 저기 위에 보면 ADP사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이 있었었는데, 요거보다 이게 찐이죠. 이게 메인이죠. 그죠, 여러분들? 예. 작년 한 해 동안은 이 경제지표와 이 주가 흐름의 어떤 메커니즘은 뭐였냐면,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패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리세션을 우려해서, 리세션이 걱정돼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반면에 경제지표가 너무 좋으면 파월이 경제를 믿고 금리를 팍팍 올릴 것이다. 라고 작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악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통 이렇게 순서가 되죠.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로 가고요. 그죠? 동결로 가고요. 이러다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는데, 동결에서 이제 다음부터는 중요한 건 경제예요. 네. 경제가 계속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패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고, 경제가 예상외로 너무 좋다. 그럼 또다시 인상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자,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모멘텀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금리 인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게, 그죠?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좋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뭐예요. 시장 어떤 이제 금리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시장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메커니즘은 올해에도 당분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아직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시장은 워낙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겠고. 예. 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인데 우리 유로방이 진짜 이번에 정말 너무나 대응을 잘했죠.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고점에서 제가 4월달 피크업 뷰를 미리 제시해드렸었어요. 그죠? 여기선가 4월달에 고점 찍을 거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무료방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죠? 우리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로방 같은 경우에는 대박 수익 내면서 딱 인버스를 샀죠. 이때 인버스를 비중 거의 20% 이상을 샀어요. 그래서 인버스 수익 실현하면서 또 바닥권에서 뭘 샀어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죠. 네. 그걸로 지금 최근에 뭐 또 큰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비중을 제가 일반 종목들 매수하는 거에 거의 한 10배 이상을 매수했으니까, 일반 종목을 5% 샀다, 그럼 레버리지를 50%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일반 종목들 매수하는 비중을 뭐 2.5% 샀다, 그럼 레버리지를 25% 이상 산 거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레버리지가 30%까지 배팅했거든요. 많이 산 거죠. 그게 또 수익이 났으니까 아주 수익이 컸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너무 잘했는데 여기 나오죠? 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있는 거는 1차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또 재매수 했다는 거예요. 네. 수익 컸죠. 비중 베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2%, 5%, 6% 먹으면은 정말 짭짤합니다. 그죠? 그냥 뭐 비중을 생각 안 하면 야, 그래 큰 수익 아니잖아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지수 관련 ETF니까 3%, 4% 먹어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비중이 일반 종목들 비중에 뭐 10배 이상을 질러버렸기 때문에, 적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질렀기 때문에 진짜 큰 수익을 냈던 거죠. 그죠, 여러분? 네, 인버스도 마찬가지. 인버스는 저희가 최대 20%까지 베팅했어요. 인버스도 수익 났죠. 이렇게. 그죠? 그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버스를 최초 매수가 대비 5% 이상 수익이 났다는 거는 우리가 인버스 매수하고 나서 지수가 5% 이상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일반 종목들도 수익이 많이 났지만 인버스나 레버리지도로 제대로 적중을 해서 많이 먹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인데요. 제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던 이유는, 자, 지금 되게 강한 상승 추세였었어요. 근데 상승 추세에서 이 빨간색 존버 시그널을 뜬 거죠. 그죠? 제가 무료 회원님들 계신 무료 카톡방에서도 지수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존버 시그널 떴을 때 요거 보고 제가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왜?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화살표들이 많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상승 추세가 강할 때, 정배열에서 상승 추세가 강할 때 처음으로 이제 급락하면서 존버 시그널을 뜰 때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닥치고 매수예요. 닥사. 처음 내지는 두 번째 정도. 이거는 뭐 추세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올라간다. 자, 상승 추세가 강할 때 첫 존버 시그널은 닥치고 매수. 매우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매우. 혹은 뭐 두 번째까지도. 네. 알겠죠, 여러분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또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자, 이건 2015년도죠? 강한 상승 추세에서 첫 존버 시그널. 그냥 매수예요. 두 번째도 먹히죠. 두 번째도 먹히고. 그죠, 여러분들? 네, 확률이 진짜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첫 존버 시그널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전고점 돌파 또 하죠. 또 전고점 돌파했어요. 강한 추세가 나오다가 또 첫 존버 시그널. 그냥 매수예요. 그냥 매수.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전고점 또 돌파했죠. 강한 산 추세 나왔죠. 또 첫 존버 시그널. 매수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오음봉. 자, 음봉이 5개나 나왔어요. 코스닥에서. 저는 사례 분석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전문가인데, 왜냐면 결국 확률 게임이고 비슷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 근데 이제 음봉이 5개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거의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급반등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존버 시그널 지워볼게요. 자, 5분봉째 파란색 하나 뜹니다. 반등, 여기도 반등. 또 떴어요. 역시나 존버 시그널에다가 5분봉이니까 저는 당연히 반등 넣을 거라 봤고, 그래서 레버리지 질렀던 거예요. 역시나 급반등 나오고 있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5분봉 급반등, 5분봉 급반등. 네. 하지만 100%는 없겠죠? 그래서 존버 시그널과 같이 연계했던 겁니다. 5분봉 반등 났다가 한 번 더 빠졌다 또 올라가고. 그죠? 확률이 매우 높았다 판단됐다. 결과적으로는 또 적중을 했죠. 지금 보시면 이제 반등이 이제 이틀째 나온 거예요. 이틀째. 하루, 그리고 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갭 뛰었다가 좀 빠졌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올라갑니다. 최소. 제가 봤을 적에는 20일, 여기 21선 저항 테스트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침 미증시도 잘 끝났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에는 이제 휴장이니까 화요일부터 해서 국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셨죠? 하지만 4월달 코스닥 피크아웃 뷰는 유효하다. 이유는 뭐다? 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4월달 피크아웃을 말씀드렸었어요. 언제냐면 제 무료방에 오래 계셨던 분 아실 거예요. 제가 1월달, 네, 1월인가 2월 정도인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자, 아마 2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무료방에 말씀드렸던 게. 원래는 이게 제가 유료 회원님들께만 공개하는 자료거든요. 자, 보시면 코스닥의 과거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폭락장이 있었었죠. 근데 폭락장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의 어떤 소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한 겁니다. IMF 때부터 IT 버블, 금융위기,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 여러 가지 폭락장, 장기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사례들을 제가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보니까 자, 단기 최저점부터 단기 고점까지 월봉입니다. 월봉 몇 개월 걸렸는지를 보니까 9개월, 7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 7개월, 7개월, 7개월. 신기하게도 7개월이 많죠. 7개월이 무려 5번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한 번, 두 번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7개월이 5번이에요. 5개월 한 번, 8개월 한 번, 9개월 한 번. 근데 7개월만 5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회원님께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번에도 7개월 한번 기대해보자. 작년 10월달부터 계산해보면 딱 4월까지가 7개월이거든요. 네. 4월까지. 그래서 저희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4월달 피크아웃 되겠구나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역시 주식은 뭐예요? 확률 게임이에요. 제 예상대로 이제 4월달 피크아웃이 맞다라면 더 이상 여기서 추가 급등은 쉽지 않다. 여기서 4월 찍어도 우리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최고점이 914포인트 부근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셨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설사 근데 돌파를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제 한동안은 단기 매매 컨셉으로 매매해야 된다. 주식 장기 투자가 최고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미 못 봐요. 네. 단기. 짧게 끊어치라 그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일 이평선 저항 테스트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21선을 돌파를 할지 혹은 돌파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코스닥이 21선 근처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 실현 좀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챙겨줘야 된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지수가 21선 근접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21 이평선까지 갔는데 이런 짱대 음봉을 맞았다 그러면은 다시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여전히 지난 3월 달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소위 가는 놈만 갔기 때문이죠. 에코프로 내지는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2차전지 중심 그쪽으로만 돈이 계속 몰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섹터라든지 종목 선정을 못한 투자자들은 거의 한 달 내내 손가락만 빨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유료방 어땠습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수익을 올렸어요. 지난 3월부터 보시면 대박 수익 났습니다. 뭐 4월 내내 그냥 그죠? 네, 3월부터 보시면 뭐 큰 수익 되게 많이 났죠. 보세요. 20% 이런 종목들.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없었거든요. 물론 뭐 손절이 있긴 합니다만은 승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죠? 고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고수익이. 산화알미늄 20%, 인탑스 18%, 미래자금 15%, KH케미칼, 모트렉스, 오파스넷 대박 50%까지 났죠. 하이브 38%. 그죠? 이런 고수익에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기술 23%, 파이nem텍 18%, 태경산업. 이건 제가 무료방에도 드렸죠. 태경산업. 네. KGDS 21%. 이런 고수익이 종종 나온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기술도, LS 일렉트릭. 그래서 우리는 뭐 에코프로 종목 선정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승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수익 많이 냈어요. 정말 많이 냈어요. 근데 앞으로도 뭐 최근 하락장도 너무나 선방했고 미리 예측을 해서 적절하게 주식 비중을 줄였고 또 저점에서 주식 비중을 다시 또 늘리고 있죠. 많이 늘려놨죠. 수익도 나고 있지만은 또 늘려놨습니다. 조금. 그래서 주식이 그래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관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살 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때가 살 때였고 이때가 팔 때였고 그죠? 네, 팔 때였고 인버스 살 때였고 또 이때는 또 주식을 레버리지와 함께 주식을 또 살 때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건 모멘텀이 좋건 상관없이 지수 하락 타이밍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수익 다 까먹어요. 수익 나던 거 제때 못 챙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수익 나고 있을 때 못 챙기면 나중에 지수 하락 파동 맞을 때 수익 다 토해냅니다. 그럼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큽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수를 참 잘 봅니다. 고점 저점 잘 잡아내요. 맞죠? 예.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유료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케어를 받아보셔라. 적극 권장합니다. 예. 종목이면 종목, 시황이면 시황.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믿고 가입을 해보셔라. 네. 자, 오늘 특별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4월 끝났잖아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 뭐 무료방에도 수익 많이 들었거든요.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5월달에도 최선을 다해서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